정부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때도 말이 안 되게 비쌌어. 지금도 더 말이 안 되게 비싼 건 사실인데 나는 막차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걸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즘 30대 40대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뭔가 막혔다라는 답답한 이 느낌까지 드는 거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대출을 뚫어주는 무당이 있대요. 대출을 뚫은 무당이요? 금융권하고 결탁한 건가요? 아니 이게 대출이 원체 안 뚫리니까 기도빨로 그냥 신령님이 보호하사 대출 나오게 해주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출이 나와요?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가를 사는 것도 어려운데 임대로 대출 받는 것도 어렵다 이런 거죠. 유지하면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값이 떨어질까요? 정부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누가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를 당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전세 사시나요? 자가 지금 살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 월세로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집을 어떻게 사실 예정이세요? 정말 나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죽어도 집을 안 산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에 내 집 마련 콘텐츠 하고 있는데 집을 안 사신다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 저는 되게 마이너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제가 생각하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깔고 있는 돈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그 돈은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내가 1년 동안 내 사업체에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다른 더 훨씬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 임대업도 하는 거고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집을 사려면 우리 조상님의 영혼까지 다 끌어서 써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회사 다니고 월급 꼬박꼬박 모으고 조금 무리해서 대출 끼면 충분히 서울에 내 집 하나쯤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젠 좀 어나더로 넘어가 버린 거죠. PD님이 이제 29살인데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20대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반포기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조선시대 때부터 월급 못 모아서 집 못 사는 거는 매한가지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비교적 쉬워 보였잖아요. 액수로만 봤을 때. 근데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부모님 세대 때도 PIR이 10이 넘었는데 이 PIR이라는 게 연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 한 채를 겨우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면은 그때는 좀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빨랐다는 거지. 연봉이 좀 낮았어도 해마다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려도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즘 30대 40대가 느끼는 이 감정은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뭔가 막혔다라는 답답한 이 느낌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대출 뚫어주는 신령님도 계시고 나만 해도 그냥 22년 하락장에 지금 사는 아파트가 10억 전후였거든요. 그때 살까 말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안 샀지만 요즘 부동산 올랐다 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벌써 18억이 됐다는 거야. 불과 3년도 안 된 이 시간에. 그러면은 친구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하셨을까요? 근데 하는 친구도 있고 못한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안 한 친구는 없어. 다들 하고 싶은 것 뿐이지. 내 집 마련한 분들과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 결혼을 할 때 그래도 혼수집은 내 집으로 해야지 하고 마련했던 친구들은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어했단 말이야. 그럼 대출이며 뭐며 고민해서 샀지만 지나고 보면 다 그게 그들의 자산이 되어서 좀 안정감을 줬는데 무슨 내 집이야 돈도 없고 대출 무서워하고 전세로 살던 친구들은 여전히 같은 고민을 몇 년이 지나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고민해서 내 집을 샀던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막차를 탄 사람과 막차를 놓친 사람의 차이는 나는 막차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그걸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그때와 비교해서도 집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말이 안 되게 비쌌어. 근데 지금도 더 말이 안 되게 비싼 건 사실인데, 내가 돈이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시기는 상관없이 내가 마련할 수 있을 때 마련하는 게 제일 싸게 사는 것 같아. 주변에서 내 집 마련했다고 망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만큼 나를 지켜주는 수단이면서 위급 상황일 때 대출로서 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미션 중에 하나잖아요. 다들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방어 수단보다 공격적인 수단을 더 갖는 게 저에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깔고 있는 돈보다는 그 돈의 일부를 내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다가 넣어두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무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대표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아마 아주 큰 부자가 진짜 한 300~400억 이상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대체 상품으로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걸 살 것 같지 내 집을 위한 부동산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 모르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전세금 날려버리고 뭐 무릎 꿇고 읍소하고 돈 빌리는데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과,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몸값을 키우고 부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수익률이라는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굳이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이유는 없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최후의 방어 수단이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방어 수단을 구축을 해놨고, 내 사업체든 어떤 자산이든 마련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방어 체계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자기 몸값을 올리는 일이고, 다니는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되게 과소평가하는데 진짜 그 일을 달인이 될 정도로 마스터를 해서 스스로 몸값을 올려야 돼요. 그게 어떤 이직 시장에 나가서 먹히든 어떤 다른 시장에서 먹히든 무조건 그거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애매하게 쓰면 잘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내 몸값을 스스로가 올리는 그 과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핵심이죠. 아껴 써야죠. 내가 뭐 500을 벌고 있는데 600 써버리면은 뭐 돈을 불리든 벌든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으면서 저처럼 부업이나 다른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최선책인 것 같아요. 집을 사려는 분들도 그리고 안 사려는 분들도 다 공감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내 집, 내 터전이 주는 이 영향력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이 인생의 결승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 내 몸을 혹사시키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관계를 포기하고 나의 삶의 밀도를 희생한다면 그 집은 안정이 아니라 부담인 거죠. 그래서 집을 사도 괜찮고 안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집이 나를 소유하게 두지는 말자. 그게 지금 30, 40대가 이 현실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